상을 받으면 어색해요. 그 미술인이 상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상을 받는 입장에서. 무슨 뭐 100m 달리기처럼 1, 2, 3등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더 좋은 작업을 했다?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들판을 달리는 백마와 어떤 수학자가 새로 발견한 아름다운 공식 중에 무엇이 더 멋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건 언제나 좋죠. 사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나 질문 같은 게 끊임없이 이 나이가 돼도 여전히 계속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봐주고 있구나, 객관적인 증명이 되잖아요. 그건 정말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용기가 나지. 네. 내가 미술이 내 직업이 되겠다라고 확신까지는 아니래도 거의 결정이 된 뭐 그럴 때는 난 30대 후반이에요. 내가 유학을 갈 때 미술하려고 가지 않았어요. 미술은 뭐 지금 베이스로 갖고 있고 곧 내가 다른 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힘들 때 어떻게 뭐 극복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있으면 나는 시작 자체를 40이 다 돼서 해가지고 별로 슬럼프가 없었어요. 아, 이제는 뭐 난 간다 이 길로, 그냥 뭐 이런 식이었어서 뭐 중간에 갈등, 이걸 내가 계속 해마라 이런 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매일매일 일어나서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내가 축구 선수를 할까? 야구 선수를 할까? 농구 선수를 할까? 이러다가 결국 육상 선수가 돼버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 20몇 년 동안은 그냥 즐겁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 난 내 삶이 참 좋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거를 제가 사실 거의 20년 계속 끌고 왔잖아요. 하이젠베르그 책인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부분과 전체를 주제로 파리에서 계속 작업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설치 작업이 위주가 됐었고, 어느 정도 쭉 끌고 왔던 부분과 전체라는 그 주제를 회화로 넘길 때 어떻게 넘겼으면 좋을까? 그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사이드스케이프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사이드와 랜드스케이프를 합쳐가지고 그냥 만든 단어인데, 옆에 있는 풍경이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전제가 좀 더 재미가 있죠. 미끄러져 나가는, 옆에서 비켜나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왜 사람들이 저기에 주목하는지, 혹은 저걸 강제로 주목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거에 대한 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이드스케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떨 때는 사회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철학적인 주제로 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 20년을 끌어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를 그리려니 어쩔 수 없이 가운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가 있어야 옆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가 정확히 있는 이미지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도사진을 찾아낸 거고, 보도사진은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도사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왜 이 사람이 굳이 여기에 포커스를 뒀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약간 사회 문제를 건드리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됐고, 꽤 광범위해요. 최근에 했던 그 사비나 미술관의 사이드스케이프는 전혀 또 그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또. 근데 나는 그 모든 걸 사이드라는 것, 옆이라는 것, 옆이라는 단어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사이드스케이프 중에서 가장 좀 내가 맥락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마지막에 사비나에서 했던 전시인데, 그건 이제 재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난을 사이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킨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사진을 보면 멋있어요. 이게 그게 멋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그래. 평소에 보던 것보다 어떤 면에서 선을 넘어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거고, 자주 못 보면 그게 멋져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멋있게 보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숭고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서브라임이라고 하는 숭고는 기본적으로 고통이 수반돼야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그런 단어고, 미는 그냥 뷰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 그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느 선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선까지를 중심으로 보고 그 선을 넘어서는 거를 사이드라고 본 거지, 옆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이게 넘어선다는 건 딱 우리에게 기준이지 남하고는 아무 관계 없구나, 특히 자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런 느낌 같은 걸 받으면서 사이드를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파인아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일단 관심을 꺼버려요. 왜냐면 남이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예술이에요. 근데 의견이라는 게 자꾸 바뀌잖아. 내가 책 하나 봐도 또 바뀌고, 어디 가서 전시 하나 보고 나니까 또 내 생각이 바뀌고, 어디 가서 영화 하나 보고 나도 또 내 의견이 바뀌고, 자꾸 바뀌잖아. 그러니까 난 내 작업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홍순명 이러면은 뭐가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개가 떠올라, 뭐 이런 생각, 그런 말들을 내가 듣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그게 디자인이라면 선택을 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내 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이거, 혹은 제일 많은 반응이 이러다 할 텐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요. 상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에너지가 돼요. 네. 그래서 관람객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거리를 딱 두고 저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취향을 그냥 난 존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보면 좋은가 보다고,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지, 뭐 그로 인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끝내는 문제지, 남들이 뭐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별로 솔직히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첫 번째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글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왜냐면 평론가가 내 글을 쓸 때는 보통 사람이 휙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볼 거 아니야. 공부를 하면서. 그럼 그렇게 진지하게 봐준 사람의 의견은 어떨까? 라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또 거기에서 내가 배우고. 가족에 대한 작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요 약간 내 전체 작업의 줄기하고는 좀 떨어졌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딱 터지는 그 순간에 그 해의 전시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내가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왜냐면 그 이전엔 사실 내가 1년의 반을 외국에 있었거든. 이게 확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요게 타이밍이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가족 시리즈였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 때문에 작업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가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게 되게 불편한 그 상황이고, 그 내 마음의 불편함을 어머니하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지고, 어쨌든 그 어머니하고의 문제를 작업의 주제로 두고 작품을 꼭 하고 싶었던 건 옛날부터예요. 이걸 꼭 한번 풀고 싶었고, 어머니의 앨범을 산더미 같이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다시 내가 촬영을 해서 디지털화 시키면서 내 작업에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앨범 안에 있는 아버지 얼굴, 뭐 또 친척들 거, 뭐 나의 어린 시절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서 작업을 했죠. 이제 그런 패밀리 작업이 쭉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걸로 전시도 했었고, 어머니가 전시장에 보러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다 보고 가시기도 하고 해놓고 나니까 약간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버리기가 좀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럼 좀 더 발전시켜보자. 조금 뭐 어색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변화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많이 그려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건 뭐 그냥 몰라, 잘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난 이게 작품 해놓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건 성공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난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쭉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좀 계속해도 되겠다, 혹은 이건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작품들은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 나에겐 그게 제일 흥미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좋은 작업 나쁜 작업은 잘 모르겠고 아마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좀 더 발전시키면서 내가 예전부터 꿈꿨던 인물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지를 쭉 끌고 나가는 그런 작업은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관심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하나를 쭉 끌고 나가는 분들이 난 오히려 대단해 보여. 근데 그림의 재능이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재능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건 뭐 수없이 그려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예 캠퍼스 자체를 주문할 때부터 1000 단위로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이드스케이프는 그건 무려 3000개를 그렸고, 그 연습을 많이 그냥 했죠. 그러면서 그냥 연습을 했다는 건 이제 뭐 내가 나름대로 거기서 얻어내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 얻어내고 싶었던 것들이 쉽사리 얻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그려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라는 것이 뭐 약간 별로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3차원의 입체가 2차원의 평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적어도 현 인류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전제 자체가, 회화라는 것은 거의 영원히, 이건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장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흥미로웠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틀림없이 있구나, 이 안에서. 난 내 식대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그게 내가 회화를 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회화는 그런 식의 어떤 미스테리한 뭐랄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고 재미의 대상이지 좌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풀리지 않을 그 미스테리한 그것이 영원히 남아져 있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거죠.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하고의 밀당이에요. 나에게 예술이란 나와의 조율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매일 바뀌어나가고 있는 내가 매일매일 내 작업에 적응해 나가고 같이 조율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게 작품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